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간 또 다음 주간 북 콘서트 이로써 네, 모든 북 콘서트는 취소가 됐습니다. 네, 한 번은 할 줄 알았는데 그러게 예, 말입니다. 뭐 네, 올킬입니다. 올킬. 네. 네. 총선 아, 지나고 네. 개종 사태가 많이 진정되면 꼭 음.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그럴 네, 날이 올까요? 이거 그러게 완치가 어렵다고 말입니다. 하던데. 네. 아이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많이 죄송합니다. 북콘서트 다 취소되고 이래서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 네, 한국의 현상이기만 한다면은 네, 해외부터 우선 돌고 네, 그렇게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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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쉽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최근 경총이 법인세 인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의 철학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뉴스부터 보죠. 네. 경총이 23일 국회에 자기들의 요구를 담은 경제 노동 분야 40대 입법 개선 과제라는 걸 제출했습니다. 이런 법들을 고쳐달라라고 요청을 한 건데요. 경총은 뭐 재벌의 이익단체니까 이런 요구를 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요구 내용이 진짜 좀 웃깁니다. 이 요구의 명분은 경제가 안 좋고 기업 활동이 어렵다인데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내려달라. 둘째, 법인세 최저 한세제를 폐지해달라.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법인들이 세금을 감면받는 각종 혜택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혜택들을 다 적용하다 보면 음. 기업이 이익을 냈는데도 그 감면받은 혜택 때문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법인들이 생겨요. 네. 이제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법으로 정한 겁니다. 아무리 이거저거 감면 다 받아도 이익을 냈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최저 금액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걸 법인세 최저한세라고 부르는데 경총은 이걸 아예 없애달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법인세를 내고 싶어 죽겠습니다. 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셋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및 온라인 쇼핑 영업시간 제한의 폐지 및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는 진짜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지금 온 국민들이 소비 위축을 걱정하고 그 속에서도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덜어줄까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 자식들은 지금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없애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장은 신세계나 롯데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수건인 건 제가 알아요. 아는데 뭐 주장을 하더라도요. 좀 시와 때를 봐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골목상권 상황에서 니들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없애달라고 주장할 때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제일 깼던 게 상속세 최고 세율을 25%로 내려달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상속세가 왜 나와요? 뭔 상관이냐고요. 지금 코로나하고요. 예. 네.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갖다 붙인 거죠. 예. 그냥 갖다 붙일 걸 갖다 붙여야지 대꾸를 해주는 건데요. 그렇다면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내려달라 이 네.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어떤 논리적인 연관을 지어봐도 지금 경기 침체와 상속세를 내려달라는 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그럴 거면은 아예 재벌 총수들 횡령도 허락해달라고 하죠. 제가 이 요구들을 보고 이 자식들은 진짜 함께 사는 사회라는 개념이 아예 없는 놈들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때가 기회다. 상속세 깎아주세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뭐 경총의 멍멍이 소리는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 법인세 인하 대목을 찝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법인세 인하는 뭐 이명박의 전리품 같은 거였고요. 신자유주의가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인데 기업의 세금을 덜 걷어야 경제가 좋아진다는 아주 오래된 헛소리입니다. 근데 이 주장의 본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즘 제가 그 방구석에 처박혀서 매우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가 JTBC의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인데요. 네. 혹시 뭐 시청률이 좋으니까 보신 청취자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드라마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박세로이라는 사람인데요. 단밤이라는 포장마차를 운영하는데 네. 중간에 장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박세로이에게는 재무 상담을 해주는 친구, 금융 전문가, 펀드 매니저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 전문가가 박세로이한테 너 내년에 세금 준비 좀 해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갑자기 장사가 잘 돼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이 많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박세로이가 얼마나 나오려나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뭐 일단 다 잡힌 게 아니니까 제대로 매길 수는 없지만 이대로라면 폭탄 맞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박세로이가 어쩌지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그 친구가 뭐 걱정할 건 없고 내 전문 분야인데 뭐 이렇게 답을 해요.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대화를 보면 자영업자인 박세로이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재무 전문가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설마 주인공이자 정의로운 캐릭터인 박세로이가 탈세를 할 리는 없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피하냐는 겁니다. 근데 바로 다음 이어지는 장면이 이거예요. 박세로이가 자기 직원들한테 카톡을 보내는데 그 첫 줄이 법인 사업자를 낼 거야 입니다. 그 직원 중에 뭘 잘 모르는 최승권이라는 직원이 법인 사업자가 뭔데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회사에서 제일 똑똑한 직원 조이서가 지금 버는 돈이면 세금 때문에라도 법인을 내긴 내야죠. 라고 답을 합니다. 개인 사업자에서 이제 주식회사로 바꾸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지금 대화가 오가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세금 폭탄을 피하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 이 드라마에서 지금 세금 폭탄이라고 표현한 건데요. 네. 합법적인 방법이 법인 주식회사를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정교하게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하시는 대부분의 영세상공인들은 개인 사업자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장사로 돈을 벌면 소득세를 냅니다. 그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월급에서 소득세 떼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내가 올해 얼마 벌었냐를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네. 종합 소득세라는 것을 냅니다. 네. 개인 자격으로요. 예. 그러면 개인에게 물리는 소득세율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제일 낮게는 6%부터요. 가장 높게는 42%까지 구분돼 있습니다. 근데 돈을 얼마 못 버는 사람들은 6%만 세금 내면 되고요. 이것도 사실 나중에 거의 돌려받습니다만 네. 1년에 수입이 5억 원이 넘는 사람은 5억 원 넘는 수익부터 4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드라마를 보면 박세로이는 포장마차 장사가 잘 돼서 수익이 5억 원을 넘긴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5억 원 넘는 수입부터는 42%의 고액의 세금을 내야 하니까 세금 폭탄 맞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런데 법인을 내면 왜 해법이 되냐면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면 종합소득세를 내는 건데 법인을 내면 법인세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법인세율이 어떻게 되느냐면 수익이 2억 원 이하면 10%만 내면 되고요. 2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는 20%만 내면 됩니다. 200억 원에서 3천억 원이면 22%, 3천억 원을 넘어가면 25%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내는 종합소득세율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아까 단반 박세로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1년에 포장마차로 10억쯤 벌었다고 치고 그냥 개인 사업자로 세금을 신고했으면 5억 원 넘는 금액은 42%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법인을 내면 10억 원은 돈 번 것으로도 안 쳐요. 20%밖에 세금이 안 물려집니다. 네. 200억 원까지는 아무리 벌어도 22%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2% 개인에게 물리는 세율과 법인에게 물리는 20%는 천지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박세로이가 법인을 냅니다.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훨씬 덜 낼 수 있거든요. 네. 물론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차이가 이 세금이 다르다 이거 하나만은 아니에요. 다른 여러 차이들이 있어서 법인을 낼지 개인 사업자를 그냥 할지는 사실 꼼꼼히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세율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요. 아니 이렇게 하면은 예. 돈 잘 벌면 다 법인 내려고 그러지 뭐 저기 누가 사업자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혹시 법인세로 다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법인을 내는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정부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내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자기 돈처럼 뺏쓰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하실 때는 어느 쪽이 자기에게 유리한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 얘기가 주제가 아니고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세율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예. 법인이란 음. 한자로 법자에 사람 인자를 붙여서 만든 단어거든요. 사전에 찾아보면 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닌데 법에 의해서 사람과 비슷하게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우리 같은 자연인은 아니지만 네. 법에 의해서 자연인과 비슷한 권한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사람 대접해주는 제도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인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엄밀히 생각하면 이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세웠더니 법인이라고 사람 대접을 해준다. 이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도 사람 대접받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죠. 예, 법인 세웠다고 그냥 사람 대접을 해주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이까진 그렇다 치고요. 법인에게 자연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웠으므로 돈을 벌 권리도 주고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도 지우는데 네. 왜 법인은 자연인보다 세금을 덜 받냐는 거죠. 저는 이게 진짜 이상해 죽겠는 겁니다. 왜 개인이 소득을 얻으면 최고소득세율을 42%까지 적용하는데 왜 법인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25%밖에 안 내냐는 겁니다. 네. 법인은 사람하고 자연인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으면 똑같은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자본주의를 진짜 웃기다고 생각하는 대목도 이건데요. 아. 법인이 사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걸 거잖아요. 그런데 제도를 보면 모든 권리와 의무 면에서 법인이 자연인보다 유리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불경기에 죽어도 되는데요. 법인은 죽으면 안 된다고 언론에서 떠듭니다. 기업을 살리자고는 이야기하면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자연인은 죽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기업의 수익을 위해서는 비용을 절감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야 되고 안전은 싸구려로 외주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막 죽어요. 죽는데 그건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에게 이렇게 돈을 엄청 많이 벌 기회를 줬는데 세금은 정작 절반밖에 안 걷습니다. 황당하지 않냐는 거죠. 지금 경총이 하는 저 뻔뻔스러운 말이 비슷한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골목 상권 어떻게든 살릴까, 영세 자영업자 어떻게 살릴까를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판에 법인세를 깎아달라잖아요. 대형마트 주말 의무 휴업 없애달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가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일견 드는 생각에 제일 좋은 방식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적절한 복지 지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소득세율을 확 높게 올렸습니다. 해결이 되느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재산을 법인으로 다 돌려놓거든요. 법인으로 돌려놓으면 자연인으로서 소득을 얻는 것보다 세금을 훨씬 덜 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막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버클리 대학교 경제학과 가브리엘 주커만 교수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이 주커만 교수는 불평등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석학 중 한 명인데 이 사람 최근 집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은 부자 400명, 꼴랑 400명입니다. 이 400명이 갖고 있는 재산이 미국 하위 60% 국민들 재산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황당하잖아요. 단 400명의 재산이 2억 명이 넘는 미국 민중들 재산들보다 더 많다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불균등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세율을 높이면 해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워런 버핏이라고요. 네. 그 주식 투자로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입니다. 세계 부자 순위 매기면 항상 5위 안에 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 재산이 한 90조 정도 돼요. 그럼 이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소득세율을 엄청 높였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재산은 다 주식이거든요.
법인 주식이 이 사람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에는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주커먼의 해석에 따르면 미국 부자들은 대부분 재산을 법인 주식으로 보유하고요. 돈이 필요하면 그걸 팔아요. 여기서 번 돈들이 연봉의 수백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연봉에는 소득세를 매길 수 있는데 주식 팔아서 얻는 돈에는 세금을 거의 못 매깁니다. 양도소득세 조금 매기는 것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까 예를 든 그 버핏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금융자본가지만 미국에서 나 제발 세금 좀 더 내고 싶어. 나 같은 부자한테 세금 좀 제발 좀 더 걷어가라고 호소하는 매우 양심적인 자본가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2007년에 버핏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지금 미국 조세 체제가 얼마나 개판이냐면 작년에, 그러니까 2006년에 내가 4,600만 달러, 500억 원을 벌었거든? 근데 내가 번 돈 그 500억 원에서 적용받은 세율이 얼마였냐? 17%밖에 안 됐어. 그런데 말이야, 내 비서가 나한테 월급을 받으면서 낸 소득세 비율이 30에서 40% 정도 돼. 아니, 이게 말이 돼? 나 같은 세계적인 부자가 17%밖에 세금을 안 내고 내 비서가 40%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는 게 말이 되냐고. 나 제발 좀 세금 더 내고 싶어. 세금 더 걷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양심적인 부자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벌어져요. 500억 원을 번 버핏은 17%밖에 세율을 적용 안 받고 비서가 40% 세율을 적용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벌어지느냐? 버핏이 2006년에 번 돈 500억 원의 대부분은 주식을 팔아서, 즉 법인 재산을 팔아서 얻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 매각 차액에는 15%밖에 세금을 못 물립니다. 그런데 비서가 받는 돈은 월급이잖아요. 월급에서 떼가는 소득세는 40% 가까이 육박한 겁니다. 그 사람의 경우요. 네. 이건 주커먼 교수의 분석과도 일치합니다. 주커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대부분 소득 계층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약 28% 정도를 소득세로 냅니다. 노동자 계급은 25% 정도로 조금 덜 내고요. 중산층이 28% 정도고 중상류층은 그보다 조금 더 내요. 이게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최상류층, 억만장자, 미국 최고 부자 400명을 보면 이 사람들 실제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이 2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노동자들보다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법인에게 살아 숨지는 우리 같은 자연인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을 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커먼 교수는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면 소득세율 아무리 높여도 해결이 안 되고 일단 법인세부터 높여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부자들이 법인에 다 재산 갖다 받고 법인이 받는 낮은 세율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때문이죠. 복잡한 이야기 다 떠나서요. 저는 정말 궁극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법인이 자연인인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거라면 좋습니다. 그 법인에게 권리도 주고 의무도 부여하고 자연인인 우리 사람과 똑같은 취급을 하는 데까지는 동의할게요. 그런데 같은 취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은 취급을요. 왜 법인에게는 자연인을 초월하는 엄청난 세율 혜택을 주냐는 겁니다. 저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가 법인이 자연인보다 더 우위에 서는 세상을 설계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경총 같은 애들은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들 다 죽기 직전인데 법인인 지들 세금부터 깎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 재산이 다 법인에 박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실로 가증스러운 짓입니다. 부디 이 세상이 법인이 자연인보다 우위에 있는 세상이 아니기를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법인도요, 자연인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자연인, 사람, 그 소중한 생명에 먼저 눈을 돌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경총의 법인세 인하 주장과 그 철학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현배 기자님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